이번 챕터에서는 칼라와 소매, 핀턱, 티어드 스커트가 있는 다양한 기법이 들어가는 원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 의상은 원피스지만 뒷면이 트여 있는 옷이에요. 전체 안감이 들어가서 안쪽이 깔끔하죠. 뒤 전체가 트여 있으면 입고 벗기기에도 무척 편리해요. 이번에는 미싱으로도 드르륵 달 수 있는 벨크로 여밈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를 살펴볼게요. 도비 원단이라 무늬를 맞췄어요. 소매도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무늬를 다 맞췄고요. 실고무를 넣고 레이스를 달아서 소매 뿌리를 마무리했어요. 레이스 없이 고무줄로만 해도 무척 예뻐요. 그리고 핀턱, 민소매 원피스에서 했었죠. 똑같은데 개수가 좀 늘어났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손바느질로 핀턱 만드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티어드 스커트는 2단으로 스커트를 넣었는데요. 상의랑 만나는 부분은 일반적인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 단은 프릴을 다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원단을 살펴볼게요. 이 초록색 원단은 론이라는 80수 면 원단이에요. 론은 면으로 실크를 재현한다는 컨셉으로 개발된 원단인데요. 영국 리버티사의 론 원단이 유명합니다. 리버티사가 론만 만드는 건 아닌데 보통 리버티 원단 하면 리버티의 론을 말해요. 만져보시면 촉감이 정말 실키하고 조직감이 촘촘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얇은 원단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촘촘해서 작업성은 무척 좋은 편이에요. 이 원단은 50수 면 도비입니다. 자가드, 도비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늬가 느껴지게 직조한 원단을 말하는 거고요. 칼라 뒷면은 아사를 썼어요. 오히려 그쪽이 무늬가 도드라져서 예쁘게 완성되더라고요. 안감은 60수 아사입니다. 이게 벨크로예요. 찍찍이라고들 하죠. 사실 고급 의상에서는 벨크로를 잘 안 써요. 열어두었을 때 다른 원단에 붙어서 원단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만들 때나 입힐 때 모두 편한 부속이니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레이스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실고무라고 해요. 신축성이 있는 고무실인데요. 고무실 처리는 인형옷 소매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이번 기회에 배워봐요. 이제 패턴을 볼게요. 앞판은 핀턱 잡기 전에 자를 재단 사이즈 1번이 있고요. 핀턱 잡은 후에 맞출 모양 패턴 2번이 있어요. 그리고 칼라 패턴 있고요. 소매는 고무줄 통로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시접은 7mm예요. 다른 부분은 표시가 없으면 전부 5mm고요. 이 소매는 진동둘레 연결 부위에 주름이 없어요. 그런데 패턴에는 오그림이라고 오글오글 주름 같은 표시가 있죠. 이거는 소매를 만들 때 설명드릴게요. 뒷판은 각각 대칭으로 한 장씩이고요. 안감에는 골선 표시가 있죠. 앞판 안감이 대칭으로 반쪽 더 있다는 뜻이에요. 스커트 패턴을 볼게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스커트 상은 골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스커트 하는 3분의 1 패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 쓰는 표시예요. 보통은 이렇게 엄청 길면 물결 표시 넣어서 총 몇 센치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이렇게 패턴을 그려드리면 여러분이 센치 재야 되잖아요. 번거로우실까봐 3분의 1 패턴으로 바로 대고 그릴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표기는 아니라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스커트 상은 주름 표시가 바깥에 있죠. 주름을 시접에 잡을 거라는 뜻이에요. 스커트 하는 주름 표시가 완성선 안에 있어요. 완성선 안쪽에 주름을 잡을 거라는 뜻입니다. 원단을 재단하고 시접 처리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론 대신 무지 아사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론으로 만드세요. 론이 무늬가 있어서 선이 너무 안 보여서 영상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트색 아사가 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가장 큰 조각부터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긴 스커트 하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긴 거는 나중으로 가면 원단이 삐뚤어져 있을 경우 시접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살짝 시접량을 여유 있게 배치하세요. 3분의 1 패턴이니까 3배를 연결해서 그릴 거예요. 긴 패턴은 직선을 평행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를 반에 걸쳐 놓고 그릴게요. 이제 스커트 상을 그릴게요. 역시 시접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간격을 두고 그려주세요. 그 다음 큰 패턴인 앞판의 재단 패턴을 그립니다. 제일 가장자리 쪽에 배치할게요. 일단 중심만 표시해 주시고요. 핀턱 라인은 겉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리고 뒷판 2개를 각각 대칭으로 그립니다. 시접량을 모두 그린 후에 재단해 주세요. 이번에는 안감을 그릴게요. 앞판은 골선의 대칭으로 한 장을 그려서 옮겨주시고요. 뒷판은 각각 대칭으로 총 2장을 그립니다. 전부 다 시접 그려주셔야 돼요. 원단 배치 저처럼 돌려서 알뜰하게 배치해 주시고요. 이 도비 원단 볼까요? 도비 원단은 무늬가 흐릿한 쪽이 안쪽이니까 안쪽에 그려주세요. 소매가 가장 크니까 소매부터 그릴게요. 한 줄 체인 무늬를 가운데의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특이한 시접량은 나중에 그리면 헷갈리니까 바로 표시해 두세요. 소매뿌리의 7mm를 자를 돌려가며 그립니다. 자, 다음 소매는 무늬를 맞춰서 배치는 돌려서 그릴게요. 한 줄 체인이 가운데로 오게 하세요. 중심 꼭 표시하시고요. 여기도 7mm 시접 꼭 그리시고요.
그리고 소매산 시접은 5mm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칼라는 식서 표시랑 두 줄 체인의 중간을 맞춰서 그릴게요. 한 장은 뒤집어서 식서 표시 비치는 거 그려놓고요. 역시 똑같은 위치에 맞춰서 그립니다. 칼라 안감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요. 칼라가 넉넉히 들어갈 정도로만 두 장을 잘라서 준비할게요. 재단을 했어요. 론원단에 올플림 방지액을 바르는데요. 앞판은 핀턱을 잡아서 두 번째 패턴을 대고 재단까지 다 한 후에 진동둘레에만 발라주세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진동둘레에만 바릅니다. 스커트 상은 양옆에만 바르시고요. 스커트 하는 윗면 빼고 세면을 바릅니다. 안감은 앞판 뒷판에 밑단만 바를게요. 안으로 들어가지만 펄럭거려서 발라두시는 쪽이 좋아요. 칼라 안감은 안 바릅니다. 칼라도 올플림 방지액은 안 바르고요. 앞뒤 방향을 표시를 좀 해주세요. 소매는 네 면을 모두 바릅니다. 이렇게 올플림 방지액을 모두 발랐어요. 다음 시간에는 앞판 핀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